네, 안녕하세요. 노텍스입니다. 집값 어쩔 수가 없다. 그 대책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전 영상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 영상도 뭐 길어지고 보통 1편의 영상의 반응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2편을 만들기도 하는데 전 일단 영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세하게 찍어 올려야겠죠. 집값 어쩔 수가 없다는 거에 대책, 어떤 주제에 대책을 예견한다는 게 좀 리스크하긴 하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개된 곳에서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틀린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리스크하기 때문에 안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좀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중립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대한민국을 가장 나이 많으신 분부터 어린 나이까지 쭉 나래비를 세우면 제가 딱 중간에 있는 연령입니다. 그래서 20, 30대에게는 그냥 동네 형이 하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시고 50대, 60대 또 누님, 형님들에게는 그래도 40대 세무사 공인중개사 전문직이 좀 그래도 하는 얘기다라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627 대책이랑 97 대책의 약발이 좀 많이 사그라들었고 시장에서 글쎄 뭐 이러는 분위기예요. 대책은 뭐 대책대로는 좋은데 당장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대책의 순서가 좀 뒤바뀌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강력해 보이는 건 6월 대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축구로 얘기하면 빌드업스러운 건 9월이에요. 축구를 얘기했는데 6월 대책은 좀 후방에서 엄청나게 그냥 강추 때린 것 같다. 그래서 강하게 슛은 날아갔지만 골키퍼한테 막힌 거고요. 9월 대책은 빌드업을 치고 뭐 가까이 가면서 강슛을 때려야 되는데 후방에서 강슛 때리고 막힌 다음에 다시 주방에서 빌드업하는 느낌이라 살짝 긴장감도 퇴색되면서 지금은 시장은 엄청난 눈치 게임 중입니다. 그래서 정책 순서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빠르면 추석 이후나 6월 대책, 9월 대책이었으니까 12월 대책, 올해 안에는 무조건 새로운 대책이 부동산 정책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약발이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 부동산을 잡기 위한 어쩌면 답을 다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넘치는 수요를 잡을 그것보다 더 센 공급을 넘쳐나게 하면 됩니다. 대신 계속 공급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시장에서 바로 주택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카드 1번 재고 물량입니다. 재고 주택인데요. 다주택자의 재고 주택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전 정부에서도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없이 별도 소득세를 적용하거나 어떤 양도세에서 좀 조정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적인 부담 없이 물량을 좀 시장에 좀 쏟아내도록 해줘야 합니다. 물론 그래서 팔겠냐 이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각각의 선택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제 경험상 예전에 중과가 있던 시절 중과만 안 하면 팔겠다 시장에 내놓고 팔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정작 중과를 안 하니까 또 팔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영역이어서 이제 선택의 영역이겠죠. 그럼에도 어떤 세제 혜택으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량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동성이 중대되는 자금의 흐름 속 요거는 이제 빼주세요. 하지만 유동성이 좋다는 중대되는. 자, 2번은 보유세 강화 카드입니다. 세무사로서 세금을 건드려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이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도 정부가 요 카드, 세금 카드를 만지작 쪼물딱거리면서 이 카드를 언제 낼까를 펜을 막 보고 있을 거예요. 다주택자들에게 그래서 결국은 보유세를 부담을 지우면서 이런 인식과 함께 양도세가 이렇게 좀 혜택이 있는데 좀 팔아라 이렇게 좀 합리적인 정책으로 매도를 유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도 1번 대책과도 좀 연결된 것이기도 합니다. 3번 가장 중요한 거지만 추상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생산적인 재정 지출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경제 여기저기서 뭐 레드 신호다, 뭐 실물경제 개박살 났다, 뭐 유동성만 늘리고 있고 그 유동성 다 흘러 고스란히 부동산으로만 다 편중되고 있다. 자영업은 소비자들이 돈이 없어서 매출 부진으로 못 견디겠다. 그 소비자도 결국 50세 이전에 명퇴 등으로 다 고용시장에서 퇴출당해서 가계수도 더 없어서 불안하다. 정말 경제 지표로서 좋은 건 진짜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돈의 물꼬를 생산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곳으로 흐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 물꼬를 그쪽으로 틀어줘야 돼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어떤 정책적인 거나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서 부동산 쪽이 흘러가기보다는 어떤 금융 쪽이나 서비스, 각종 산업 분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또 말은 쉬운데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죠. 네 번째, 다양한 규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방관하거나. 이건 대책이 아닐 수도 있는데 최근 구실 대책 이후에 별도의 매수자의 자금 출처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했어요. 30세가 30억 이상의 고가의 주택을 하면은 세무서나 금감원이나 국토부가 합동으로 조사하겠다. 이렇게 이런 게 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엄청난 규제죠.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대출 규제가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조정지역이라고 하는 규제 지역 등이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틀어서 어쩌면 그냥 내비두는 것도 하나의 정책 내지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이제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대책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거를 집값 상승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심리적인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요거 그냥 정책을 안 내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여러분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남겨주세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그러면서 결론, 집값 저는 향후 한 2, 3년 동안은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지표 데이터도 좀 그렇고, 경제 주체의 생각 있잖아요. 심리적인 게 가장 주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2, 3년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아마도 그 대규모의 공급 있잖아요. 우리 130만 호 넘어가는 거. 그 공급이 착공해서 이제 분양하는 것들, 요 가시적인 것이 매수자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런 수요가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가 아마 2, 3년 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즉시 처방이 없고 또 뾰족한 수가 없어서 좀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냥 빨리 안정화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쿠키 영상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의견,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그걸 또 모아서 영상으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